스웬스마일 하겠습니다. 자, 원래 겁먹은 개가 세게 짖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전환길이 자기 뒤에는 트럼프가 있다. 자기 뒤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있다면서 뒤에 마치 든든한 배경이 있는 듯 하면서 자기를 건드리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전환길의 행동을 보면서 이재명이 당선되는데 죄를 뿌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싸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유독 전환길이 자기 건드리면 자기 뒤에 트럼프가 있다, 미국, 일본, 영국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유치찬란함을 느꼈습니다. 자, 사람이요, 자신의 신념으로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운다면 설사 일이 잘못돼도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뒤에 트럼프가 있다, 내 뒤에 미국, 일본, 영국이 있다, 이런 유치한 말들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전환길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합성 사진이 곧바로 나와서요, 전환길이 팔짱을 끼고 트럼프가 뒤에서 자유 메달을 걸어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공개됐어요. 그러면서 전환길이가 역시 대단하네 이렇게 이제 평들이 돌았는데, 오죽했으면 외신인 AFP 통신이 그게 합성된 사진이다, 다른 여성한테 걸어주는 사진과 전환길이의 그 과거 학원 홈페이지에 있던 사진 두 가지를 합성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미국의 자유메달 수상자 명단에 전환길이 없다고 확인 보도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뒤에서 메달 걸어주는데 전환길이 팔짱을 끼고 메달을 받는다. 상식적으로는 그 사진이 워낙 조잡하기 때문에 가짜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숙골들 다수가 그런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지 않았으면 짖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거지 뭘 그렇게 겁먹고 짖고 그래요. 미리 이 바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한테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가 오늘 귀국한대요. 홍준표가 이재명을 향해서 못생겨도 맛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잘못 들으면 음담패설처럼 들릴 수 있는, 실제 과거에 그런 음담패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매치 바라고 80년대인가 혜태에서 나온 과자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TV에 당시에 광고를 하면서 못생겨도 맛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의 정책이나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과정이 매우 실용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준석과 김문수가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이나 더 나아가서 백조 AI 같은 거를 공격하지 못하고 헛발만 디디다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줬다. 이재명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의 이 정치인들 이래가 되겠느냐.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이재명이가 피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무고한 피해자도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 홍준표 씨에게 묻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사람입니까? 무고한 사람입니까? 본인은 이 피바람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다면 왜 자유로운지도 좀 묻고 싶어요. 어쨌거나 오늘 귀국한다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김건희가 어제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딱해요.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부부가 참으로 저는 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은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설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 때도 여러 차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요, 그 버릇 못 고치고 불행한 과거를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 부부도 제가 여러 번 말한 것 들었을 겁니다. 백담사 가거나 미국 가라 했죠. 옛날에 박근혜 때 제가 최순실과 정윤회 또 문고리 3인방에게 십상시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탄압이 오더만요. 윤석열 때도 탄압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가라는 말은 저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왜? 외국가라 하면 죽일 듯이 그 독을 품고 달라드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독을 품고 했으면 자기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잘했어야 되는데 박근혜의 말로나 윤석열 부부의 말로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 집에는 개나 고양이도 많은데 나중에 그 개, 고양이가 어찌 될지도 걱정이 좀 되고요. 자, 지금 심리적 충격이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윤통 같은 경우에는 좀 엉뚱한 데가 있다. 제가 볼 때 좀 4차원적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다 달라들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한강변에 개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 또 아파트의 밑에서 슬리퍼 끌고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 장면, 이런 사진들이 여러 차례 목격되고 또 탄핵당해가지고 서초동 집에 돌아와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투표하는 날 웃으면서 투표하고 그 옆에 김건희 얼굴은 참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낙관적인지 아니면 좀 엉뚱해서 그런지 현실 감각이 더딘지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지금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을 한 거는요. 지금 경찰이 김건희를 소환하고 있고 또 특검이 김건희를 곧 소환하겠죠. 특검이 출발하면요. 아예 김건희 특검이자 명태균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대통령 부인한테 어떻게 백이니 또 신발이니 옷이니 이런 게 전달되고 일부는 대통령 따라다니던 행정관이나 시다바리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목격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특검을 앞두고요. 수사를 당기고 있는데 검찰 합수부가 지금 김건희에게 전달된 게 확인된 것이 백 3개, 신발 1개라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전달된 다음에 그 밑에 행정관이 돈을 더 추가해서 교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부인이 백이나 신발을 받으면 사실 과거에 이것보다 더한 돈으로 크게 받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백이나 신발을 받았다는 게 좀 어리석기도 하고 소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뭐 대중들은 이 샤넬이니 디올이니 이런 백들을 그렇게 보진 않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준 사람이 나중에 그걸 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더 나아가서요. 자, 이런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충족되지 못하면 터질 거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서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것인지 심지어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라는 백 중에는 친윤의 부인이 전달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친윤이라는 게 한때 윤석열 부부 눈에 들고자 그런 백을 마누라시켜서 선물했으면 입을 다물어야지 그것까지 지금 떠들고 다니는가. 세상이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김건희가 이렇게 된 부분은요. 오랫동안 일종의 브로커, 그러니까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미술 형사를 하고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과거의 습성을요 고치지 못해서 대통령 부인이 되고도 한동안에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중에는 빨갱이 목사의 공작에 걸려들기도 하고 그거는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한 서울의 소리가 빨갱이 목사를 갖다가 때려다가 김건희한테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데 걸려들고 또 통일교니 검진법사니 명태균이니 이런 데 걸려들 수 있었는가? 그거는요 자기가 사인으로서 브로커 짓을 할 때는 그런 사람도 이용하고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것인가? 저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신적으로 아마 깜빵 생활 등을 생각하면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너졌는데요. 참 딱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안 됐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참으로 어렵게 돼갈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자, 한국에는요 좀 할인해주면 죽일 놈이라고 몰아붙이다가 또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면죄부를 줍니다.
자, 백종원이가요, 홍콩 반점이나 백다방에서 짜장면을 3,900원에, 백다방에서 커피를 500원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가맹점들이요, 지금 매출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매출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기간에 매출이 폭증했는데, 자, 요즘 같은 불경기에 깎아주니까 너도 나도 와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폭증했어요. 물론 할인해 준 만큼의 차액, 즉 백다방 커피가 1,500원이면 500원에 팔았으면 백종원이 자기가 뭐 300원을 풀어가지고 백다방 커피 한 개당 1,000원씩 준다. 짜장면이 6,900원이면 3,000원을 보존해 준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할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도 일시적 반짝 할인으로요, 한 개 품목당 불과 2, 3일 할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과 뭐 1,000원, 3,000원 정도 할인해 받고 백종원에 대한 마음이 다 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언론들이요, 마치 백종원이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매출이 폭증했다. 아니, 1,500원짜리를 500원에 팔고 6,900원짜리를 3,900원에 팔면 요즘 같은 때 살기 어려우니 그렇게 많이 몰려가서 하겠죠. 그걸 가지고 마치 백종원의 마케팅이 성공했다면서 백종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렇게 가벼운 면죄부였다면 뭐 하려고 백종원을 씹어댔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요, 어제 판사가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리니까 자기가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왜? 좀 있으면 구속 만기 기일이 다가와서 저절로 석방될 건데, 열흘만 있으면 판사가 먼저 직권 보석을 풀어주면 보석금을 1억 내야 되고, 또 거주지가 제한되고, 또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 확정되기 때문에 김용현이 차라리 열흘 더 살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지 내가 판사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겠다. 그래서 나가라 안 나간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김용현이한테 준 것처럼 법꾸라지니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사실 김용현이 입장에서는 열흘 있다가 구속기간 만료돼서 당당하게 끌어나가는 게 낫지, 보석금 1억 내고 열흘 동안에 더 나아가서 거주지가 집으로 제한되고, 또 사람 못 만나고 밖으로 나다니는 것도 제한이 있고 전화통화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걸 뭐 하려고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봐줬다고 지기현 판사에게 씩씩거리면서 법꾸라지라고 이야기하는 민주당, 여당의 태도도 웃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엔스마일 좀 웃기는 꼬라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